22년이나 끌었던 싸움, 과연 대한민국이 정말 이긴 게 맞을까요? 오늘 이 론스타 사태의 진짜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영원. 이게 바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물어줘야 할 돈입니다. 네, 한 푼도 없다는 거죠. 정말 극적인 뒤집기 덕분인데요. 맞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 최종 승소 판결로 무려 22년을 끌어온 분쟁이 드디어 대한민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걸로 우리 세금 약 4천억 원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와, 근데요, 이걸 정말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승리인지 제대로 알려면요, 몇 가지를 좀 짚어봐야 합니다. 먼저 이 최종 승리 소식부터 보고요. 시간을 거슬러서 22년 전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5조 원 대 4천억 원, 이 숫자의 의미는 뭔지, 왜 이기고도 이긴 게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진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길고 긴 법정 다툼의 마지막 순간, 대체 어떻게 판이 뒤집혔는지부터 한번 보시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우리가 흔히 ICSID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여기서 2022년에 나왔던 원래 판결을 샅샅이 다시 들여다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 문제가 있네 하고 결론을 내린 거죠. 쉽게 말해서 원래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방어할 권리를 침해당했다, 이 주장을 받아들여준 거예요. 결과는요, 판결 완전 취소, 정말 드라마 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한번 보세요. 이 ICSID가 생긴 이래로 내려진 판정이 500건이 넘는데 그 중에서 판결이 완전히 취소된 건 딱 8번뿐입니다. 8번이요? 이건 뭐 거의 바늘구멍을 뚫었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힘겹게 정말 기적적으로 이겼는데 대체 22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싸움이 시작된 걸까요? 시간을 한번 쭉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갈등의 시작점으로요. 모든 건 2003년에 시작됩니다. 론스타가 당시 정부 소유였던 외환은행 지분 절반 이상을 사들이죠. 그리고 2012년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이걸 팔고 떠납니다. 그러다 2022년에 국제소송 1차전에서 우리가 지고요. 마침내 2024년, 이번에 그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와, 정말 22년이라는 세월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2003년 매각 당시에 있었던 세 가지 원죄 때문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멀쩡한 정부 소유 은행을 팔았다는 거. 둘째는 법적으로 은행 주인이 될 자격도 없는 사모펀드한테 팔았다는 거. 그리고 가장 기가 막힌 세 번째는 바로 그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이 불법적인 매각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 말입니다. 애초에 자격도 안 되는 인수자를 정부가 덜컥 승인해준 바로 그 결정이 20년 넘게 이어진 이 지긋지긋한 갈등의 씨앗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손익계산서를 한번 따져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 숫자들을 보면요, 우리가 과연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7조 3천억 원. 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게 바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고 팔면서 또 배당금으로 챙겨간 돈을 전부 삽친 금액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론스타가 처음에 투자했던 원금은 얼마였을까요? 고작 2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들어간 돈은 이건데 벌어간 돈은 저만큼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번 소송에서 이겨서 아낀 돈이 4천억 원. 그런데 론스타가 애초에 벌어간 순이익은 5조 원이 넘습니다. 이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면 우리가 아낀 4천억 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좀 초라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합법적 먹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도 정부가 승인해준 거래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먹고 그냥 튀었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 소송에서 이기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론스타는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만한 초대박 장사를 하고 떠난 셈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그 비판의 핵심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이거예요. 마지막에 소송이 이겼다고 박수치고 좋아하다 보면 정작 더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애초에 이 성공적인 먹튀에 판을 깔아준 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였다는 사실. 이 본질을 잊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한두 명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정부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매각을 정당화했고요. 자격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승인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책임진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엔 이게 무슨 애국적 결단인 것처럼 포장되기까지 했죠. 물론 시대적 배경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신자유주의 개혁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어떻게든 외국 자본을 끌어와야 한다는 절박함이 아주 컸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살린다는 이 논리 하나가 법이나 원칙 같은 건 잠시 무시해도 된다는 어떤 면죄부처럼 작용했던 거죠. 자, 그럼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진짜 책임은 대체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책임 소재를 따져보면 이게 참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소위 모피아라고 불렸던 관료들은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걸 밀어붙였고요. 검은머리 외국인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했죠. 그리고 정치인들은요,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그 논리 앞에서 원칙을 그냥 내팽개쳐버렸습니다. 결국 이 론스타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마지막에 4천억 원 아꼈다고 좋아하는 건 쉽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5조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이겼다고 환호하다가 정작 전쟁 전체에선 졌다는 걸 잊어버리는 실수를 해선 안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22년 전 론스타가 내민 그 달콤한 달러 뭉치에 오케이 사인을 해준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늦었더라도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책임을 묻지 않는 한 제2, 제3의 론스타 사태는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